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에는 이제 예제 2개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와일문 다 왔거든요. 뭐 더 이상 이제 배울 거는 배울 게 있네요. 배울 게 하나 정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제 4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9 이하의 수를 연속적으로 입력해서 그 합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 미만 9 초과인 경우에 그 초과인 수를 입력하면 그 값을 제외한 총 합과 평균을 구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지 그 앞서 말한 그 예제 3번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예,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0을 입력하면 종료하는 거였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에서 9 사이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오면 종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앞서 예제 3번 같은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 이제 기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똑같은 비슷한 예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에서 9 사이의 수를 쭉 입력하다가 19, 9, 1, 그러니까 1이랑 9 사이의 수, 그러니까 뭐 0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9 이상의 수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앞에 나온 얘네들의 합과 평균을 그냥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제 보시면 이제 앞서 그 예제 3번이랑 뭐가 더 다른지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뭐 변수 n, sum, count는 다 똑같아요. 예, 뭐 하는 건지 다 아시겠죠? n은 당연히 while의 그 count 입력된 입력값을 이제 그 저장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sum은 합계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그다음에 count는 뭐 하는 건지 아시겠나요? 예, cou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한 그런 count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변수를 3개를 정하고 이 while문이랑 이제 보시면 while문이랑 이 if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건데 while문에 저렇게 1이 그냥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if문에 브레이크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순차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while 반복문을 종료하는 조건부터 일단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while 반복문 종료하는 조건부터 만들어 보는 건데 종료하는 조건을 일단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존 거랑 다르게 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복문을 무한으로 그냥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예제에서 배워야 될 게 이 while 반복문을 무한으로 반복시키는 방법에서 좀 배울 건데 보시면 while 안에 그냥 이렇게 1이 들어가 있죠. 1이라는 숫자는 true라고 했습니다. 네,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는 true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 while은 계속해서 while 조건문은 계속해서 참이 돼요. 예, 더 이상 이 조건이 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값만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while이 그냥 무조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while문을 멈추려면 어떤 특수한 또 방법을 써야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요 브레이크 문입니다. 예, 브레이크 문이고 보시면 이 scanf로 n의 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if에다가 n이 9보다 크거나 n이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n이 1이랑 9 사이 값이 아니면 이 브레이크 명령어를 실행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명령어는 그냥 단순합니다. 브레이크가 뭐예요?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while문을 그냥 정지시켜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n의 값이 9랑 1 사이의 값이 아니면은 이 while문을 그냥 바로 정지시켜버리고 바로 밑에 이 while 밖에 명령어를 실행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ile 반복문을 무한으로 이렇게 반복을 시키다가 종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존 방법이랑 되게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좀 많이 다르죠. 예, 이런 식으로도 반복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1에서 9 사이 값이 아니라 1이랑 9 사이 값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값들을 계속 더해야겠죠. 더하면서 그 더할 때마다 카운트를 1씩 늘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요 if문 밑에 n을 쓰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if문에 걸리는 n이 9보다 크거나 n이 1보다 작을 때의 조건은 1이랑 9 사이 값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이랑 9 사이 값이 나올 때는 이 밑에 if문 아래 명령이 수행되도록 이렇게 if문 밑에다가 명령을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만 좀 잘 참고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 설명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ile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자, 1은 참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이 while문은 영원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의 값을 scanf를 통해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if문을 통해서 만약에 n이 9보다 크거나 이거는 or라고 그랬죠. n이 1보다 작다면 break 빠져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브레이크는 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당 브레이크를 만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작은 중괄호, 가장 작은 블록을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if문이 참이 되면, 즉 9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값이 n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무한 반복을 중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n의 값을 이용을 해서 썸에다가 누적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이 수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요. 사실 이 반복문은 여기에 있는 이 비교식을 요 while문으로 옮기고 요 라인을 삭제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단 앞에서 n의 초기 값을 1보다 작은 값이나 9보다 큰 값으로 하지 않는다면 뭐 그렇죠. 1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예제를 보고 앞서서 지난 차시에서 봤던 예제 4의 그 소스 코드를 이런 형태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횟수를 파악하고 조건식만 잘 구성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다양한 반복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 while 방법문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예제 3번 했던 방법이 좀 더 편하다 하시면은 그렇게 계속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자기가 편한 거 위주로 좀 접근하기 쉬운 거로 좀 계속 쓰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으니까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양한 방법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예제를 통해서 while문의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그 while 반복문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조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명령문을 수행을 했다면 이번에 해볼 이제 조건문,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는 그런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건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조건을 나중에 보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while의 기존에 예제 1, 2, 3에서 썼던 그 방법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do while이라는 이런 반복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나 자바, C#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원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면 do 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ile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반복된 명령문을 먼저 수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while에 대한 조건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반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조건문을 보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쓰임새 자기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따라서 do while을 쓰는 게 더 빨리 쉽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while을 먼저 쓰는 게 더 빨리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do while 하는 법을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while 반복문은 일단은 while 반복문을 종료하는 것부터 만들어야 된다. 요거를 먼저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종료하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쭉 한번 훑어 보시면 요 맨 밑에 이 while이라는 요 조건에서 이 while문을 종료하는 조건을 다 적어놨죠. 네,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대한 변수는 n이 됐습니다. n.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if문 요 세 개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scanf로 n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이 n의 값이 보는 거죠. n의 값을 수행한 다음에 이 n의 조건을 보시는 거죠. n의 값이 뭐 1이랑 9 사이의 값이 아니면 이 while 반복문을 종료하게 되고요. 만약에 1이랑 9 사이의 값이면 다시 한번 이 while 반복문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while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조건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예제 3번, 예제 2번이죠. 2번에서 배웠던 그 while을 빠져나가는 조건을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두 while로 바꿔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if문부터 이 세 줄이 있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계속 돌면서 이 숫자, 입력받은 숫자가 1에서 9 사이 값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합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1에서 9 사이의 값만 들어와야 입력이 돼야지만 그거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조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조건문이 9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1이랑 9 사이의 값이 아닌 거죠. 값이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continue를 써놨어요. 이 continue는 뭐냐면 아까 break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을 종료하는 그런 그 명령어였다고 보면은 continue는 계속하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 무슨 뜻이냐면 이 밑에 이 continue라는 명령어가 나오면은 이 continue 밑에 수행되는 이 명령어들은 그냥 패스 통과를 시키고 다시 이 while 조건문으로 바로 내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예, while 조건문을 다시 수행하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continue를 수행했다는 얘기는 이 1에서 9 사이의 값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 9 사이의 값이 아니면 당연히 합계를 구하면 안 되니까 이 밑에 있는 두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continue를 써가지고 1에서 9 사이의 값이 아니면 그냥 이 두 개의 명령어를 패스를 하고 바로 while문으로 넘어와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다시 반복을 뭐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반복을 하고 당연히 1에서 9 사이 값이 아니니까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종료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1에서 9 사이 값이면은 continue가 실행이 안 되니까 sum이라는 변수에 합계가 저장이 되고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1에서 9 사이 값이 나올 때마다 저장을 하는 그런 반복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while에 대해서 좀 배운 거고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수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while을 두 while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while은 내가 이 반복을 한번 수행할까 말까 먼저 한번 딱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두 while은 먼저 한번 해보고 또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할 때에는 무조건 한 번은 입력은 받아야 어떤 값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 while이 더 적합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while이 더 적합한데 입력을 받는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에는 두 while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이 continue라고 하는 문장은 네,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미드 같은 거 보시면 to be continued, 네, 계속될 거다 이런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얘는 계속할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임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첫 판을 깼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스테이지 4가 됐는데 중간에 어떠한 중간 보스가 하나 나왔는데 도저히 못 깨겠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어려워. 네, 그러면 보통 선택은 두 가지죠. 나 이 게임 안 해 하고 집어치는 거, 즉 브레이크 문을 쓰든가
나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5판 스테이지 5나 한번 가볼까? 하고 컨티뉴를 하거나. 즉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차이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브레이크는 완전히 끝내는 거. 컨티뉴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점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사용 방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사실 그렇게 잘 짠 소스 코드는 아니에요. 이거를 더 좋게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네, 저 같으면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요걸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싹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 2개의 문장을 요 앞으로 놓겠어요. 단 제일 앞에 n의 값을 초기화를 해줄 때 n은 0이라고 초기화를 해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실 거고 어떤 사람은 되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두 화일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소스 코드가 간단해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제 3번 와일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와일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어지럽게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더 간단하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근데 뭐 이게 머리가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약간 잔머리가 되게 많이 굴러가거든요. 잔머리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임할 때도 막 롤플레잉 같은 거 할 때 빠른 길을 좀 잘 찾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좀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귀찮은 사람들이죠. 귀찮은 사람들이 좀 이런 소스를 최적화하는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대부분의 발명들이 귀차니스트들이 만든 거죠. 난 이거 하기 싫은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고요. 뭐 보통 게임 같은 거 할 때에도 정통파 고수가 있는 반면에 사파 고수라고 불리우는 이상한 꿀팁들만 모아서 게임을 하는 사실 그런 꿀팁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 롤 하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플레이 방법으로 극딜을 건다. 그러면은 코딩 잘할 수 있는 소질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상대편은 되게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제 4번 혼자 해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정수 4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의 값의 총합,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while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한다. 이거는 힌트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앞선 소스 코드 잘 요거 요 라인 합치면 사실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 쫙 펼쳐놓고 한 문장 한 문장 갖다가만 써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정수 4개를 입력받는다 했으니까 4번 반복하는 거죠. 심지어 종료 조건도 없습니다. 그죠?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ile 방법문을 사용해서 입력받은 정수의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 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정수가 100 이상이면 즉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드디어 그 구구단이 나왔어요. 이 구구단이 이제 반복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반복문을 배울 때 이 구구단은 거의 99.9%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구구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보시면 이제 계속 걔가 예제 4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while 방법문을 끝내는 조건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뭐죠? 방법문을 계속 보시면 while문을 사용해서 입력을 계속 받죠. 그래서 입력 받은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정수에 대한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이 없으면 계속 반복해가면서 입력을 받고 구구단을 출력하고 또 입력받고 구구단을 출력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정수가 100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료 조건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나오는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정수를 입력하고 구구단을 출력하는 계속 반복해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만약에 입력값이 100이면은 종료하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반복하는 무한으로 반복하는 방법문을 일단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while문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 무한으로 반복하는 반복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료 조건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입력한 n의 값이 99,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99보다 크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만약에 100 이하면은 그 단수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 조건이 이렇게 보시면 n이 99보다 크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브레이크문을 써서 요 블록에 있는 while 반복문을 그냥 종료시키는 그런 이제 그 조건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99 이하의 수를 입력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히 구구단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구단 출력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구구단 출력하는 방법은 뭐 좀만 생각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구구단이 보시면 구구단이 왜 구구단이에요? 9번 1부터 9까지 그 어떤 수에 대해서 1부터 9까지 곱한 결과를 결과를 내는 게 구구단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어떤 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이고요. 입력한 값에 대해서 1부터 9까지 9번 반복하면서 그 곱셈에 대한 결과를 그냥 내는 겁니다. 이게 구구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9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while 반복문을 또 하나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이 m은 1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1부터 10까지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9번. 그래서 1부터 9까지 9번 반복을 하되 그거에 대한 출력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 n은 우리가 입력받은 입력 값이죠. 입력 값이고 그 뒤에는 m의 값은 뭐예요? m은 지금 1부터 9번 반복하면서 계속 1씩 증가하는 그런 값이잖아요. 그래서 m은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n 곱하기 m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랑 m의 값에 대한 곱한 결과를 그냥 출력하는 그런 그 프린트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9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랑 그 다음에 증가값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면 곱셈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9번 반복해서 구구단을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m인데요. 이 m인데 만약에 이 m을 1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맨 위에 이렇게 m을 1로 초기화를 해놨죠.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3을 입력했으면 당연히 이 구구단이 수행이 됩니다. 구구단이 수행이 된 후에 마지막에 m의 값이 뭐가 되겠어요? m의 값이 9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반복문으로 올라와서 만약에 10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10이 되죠. 당연히 여기 9가 출력이 되고 다시 플러스를 하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문 올라오고 만약에 또 우리가 입력값을 5를 넣었어요. 5를 넣으면 또 한 번 반복문을 수행을 하겠죠. 수행을 하는데 이미 m의 값이 10이에요. 10인 상태거든요. 10인 상태에서 이 조건문을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while문이 10이 10보다 당연히 작지 않으니까 수행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러면서 그냥 구구단이 출력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m이라는 값은
이 두 번째 안에 이 while문 안에 있는 어떤 그 동작을 취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while문을 실행하기 전에 m의 값을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m은 1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m이 제대로 동작이 되니까 요거만 좀 주의하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우리는 반복문을 2번 중첩해서 사용하는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while문 안에 while문 이런 형태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1학기를 한번 거치고 2학기를 거치고 즉 학기를 2번 반복하면 한 학년이 지나가죠. 그러면 다시 그 2학기를 반복하는 걸 다시 4년 반복하면 8개 학기 대학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밖에 있는 while문은 4년, 안에 있는 while문은 2개 학기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그대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사용자의 입력의 횟수에 따라서 어떤 특정 단을 입력을 받고 그 단의 숫자에 1부터 9까지 곱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외의 내용들은 앞서서 전수빈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태까지 얘기를 하면서 while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while문을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방법은 쉬워요. 네, 사실 while문을 해석하면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해석을 하죠. 즉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명령문을 수행해줘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작은 블럭을 빠져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if문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의 예외인데 if문 블럭을 제외한 가장 작은 블럭을 빠져나갑니다. 즉 while문이나 doWhile문이나 스위치 케이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또 다른 블럭문 혹은 그 다음에 함수 뭐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예제는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귀찮은 매번 반복할 때마다 m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해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귀찮은데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잘 숙지하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제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혼자 해보기 한번 해보시면 사용자로부터 100 이하의 임의의 수 n을 입력받고 n의 약수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입력값에서 1부터 24까지의 약수, 그러니까 n의 약수죠. n의 약수만 모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뭐 이거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요거는 아마 진짜 힌트가 필요하실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선 네. 첫 번째 n이라는 변수에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을 받았다라고 치면 밖에 있는 while문은 반드시 1부터 n까지 반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뭐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cnt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while cnt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while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약수의 개념이에요. 약수라고 하는 것은 n이라고 하는 숫자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이 n을 그 숫자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는 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걸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한번. 바로 짝수의 개념이죠.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예요. 따라서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n을 cnt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혹은 1부터 n까지 증가하는 아까 cnt라고 하는 변수를
이거 자체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조건식을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 얘가 약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if를 붙여서 네. printf 하고 이 cnt를 출력해주는 과정만 추가해주고 이 while문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약수의 개념만 아시면 뭐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니까 네,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모든 예제를 마쳤고요. 그래서 실습은 이제 혼자 해보기 5개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집에서 먼저 한번 혼자 해보기를 다 한번 해보시고 실습 시간에 와서 푸셔도 되고요. 예, 뭐 실습실에 와서 그냥 다시 푸셔도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과제 같은 경우는 총 4개거든요.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1 이상의 정수를 계속 입력받다가 0을 입력받는 경우에 지금까지 입력받은 수 중에서 짝수의 합, 그 다음에 홀수의 합을 별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입력을 받다가 0이 나왔을 때 입력받은 수들 중에서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의 합을 그냥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요거는 앞서 예제에서 홀수의 합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좀만 추가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더 신선할 게 있나요? 네, 앞에서 우리 예제들은 네. while문 안에서 if문을 사용할 때 3인 경우만 무언가를 하는 경우만 집어넣는데요. 이번에는 얘를 위해서 while문 안에 if, else 구문을 넣어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나눠서 두 개의 합계를 구하는 다른 변수를 지정하고, 즉 짝수의 합계를 더하는 변수 하나, 홀수의 합계를 구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네, 과제 2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네, 1에서 15까지의 수 중에서 2의 값을 입력받고 2의 입력값 거듭제곱. 그러니까 입력값이 7이면 2의 7승이죠. 예,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while문으로 사용해서 풀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냥 입력값이 7이면 그냥 2의 7승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입력값이 9, 10이면은 2의 10승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뭐 예제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힌트를 한번 주시겠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A의 B승을 구하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A의 값을 2로만 고정하면 됩니다. 네. 뭐 깔끔하죠? 여기 뭐 포라는 함수를 써보라고 나왔는데 뭐 이거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만약에 2의 10승을 하고 싶으면 그냥 뭐 결과값 뭐 리절트에다가 포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10 이런 식으로 하면 2의 10승 값이 요 결과값으로 넘어옵니다. 뭐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요 내용은 몇 주 후에 진행될 내용이기는 해서 좀 앞서 나가는 감은 있지만 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단 여러분들 샵 include stdio.h 쓰는 것처럼 얘는 샵 include 꺽쇠 열고 mass.h 꺽쇠 닫고를 추가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요것만 잘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 함수 안 쓰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반복문을 학습하기 위한 연습 문제니까 반복문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과제 3번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9 이하의 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요거 글씨가 되게 긴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주어진 수에 우선 3을 곱한 뒤 결과가 10 이상이면 1의 자리 숫자만 남긴 뒤 다시 3을 곱한다. 해당 연산을 처음 고른 수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고 3을 곱한 횟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요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네. 잘 읽어보시면 금방 푸실 수 있거든요. 뭐 힌트 그냥 직접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여기서 3의 값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3의 값이 입력이 되면 우선 3을 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가 되죠. 9 한 다음에 10자리 이상이면 1의 자리만 남기는데 아직 한 자릿수예요. 그대로 놔둡니다. 여기 다시 3을 곱하면 27이 되죠. 27이 됩니다.
자, 27이 됐으면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됐는데 얘를 이제 7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10자리 이상이면 1의 자리만 남긴다라고 네. 했어요. 그럼 요거 곱하는 거는 그냥 곱하기 3. 이건 쉬워요. 여기에서 요로 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나머지 10 하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네. 한 자릿수만 남게 되는 거죠. 이 네.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힌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21. 그쵸? 그럼 또 똑같이 1이 되고 여기서 다시 곱하기 3을 하면 3. 드디어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했다. 그 네. 횟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럼 네. 별도로 카운트 혹은 CNT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0부터 1씩 증가하는 루틴까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횟수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반복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while문 안에 이 안에 우선 a equal a 곱하기 3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10보다 크다면 이제 1의 자리로 변경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a가 3과 같으면 종료하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도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뭐 CNT 플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지겠죠. 이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문제가 이 글을 잘 읽고 좀 머릿속으로 연산해 보기 위해서 좀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말을 좀 어렵게 냈는데 이미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시고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제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2, 3, 5, 7 등의 소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while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소수라는 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뿐인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쭉 반복해서 그러니까 입력값이 없죠. 1부터 100까지 반복하면서 소수인 것들만 그냥 출력을 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뭐 힌트를 드릴까요? 어떻게? 네, 소수 프라임 넘버에 대한 것만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네. 아까 우리 과제 1번이었나요? 2번이었나요? 네, 약수에 네. 대한 방법을 배웠는데 그때 약수를 카운트를 다 한 다음에 약수의 숫자가 2 이하인 애들이 바로 프라임 넘버예요.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한 힌트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차피 네, 중간고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약간씩 번영해서 아마 시험 문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직접 고민해서 풀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번 이론 시간, 이번 수업까지 하고 중간고사를 보는 분반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하고 네, 중간고사를 보는 분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스스로 살짝 변형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아무래도 시험에 훨씬 더 유리하게 네, 임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과제 실습 뭐 잘 풀어보시고 과제도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듣고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많이 자주 풀어보시면 점점 더 이게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뭐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